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타원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들으면 제일 좋겠죠? 시작하겠습니다. 타원입니다. 점 두 개가 있는데 고정된 점 두 개가 있죠? X축 위에 점이 있고요. 거리 합이 14로 일정하다. 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요. 자, 초점 체크하고요. P점 하나 잡아서 거리의 합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합이 항상 14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A가 14가 되고요. A가 7 나오죠. 자, C는 여기서 3이 되죠. A, B, C 값은 다 플러스 값으로 봅시다.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A와 B와 C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죠. A, C 알았으니까 B 값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을 다 구한 거고 5,K 대입해서 양수 K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고요. 답은 5번. 19번입니다. 초점 있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X축 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X는 4. 교점 두 개 생기죠. PQ가 12래요. 그러면 대칭성에 따라서 이 거리가 6이 되겠죠. 초점 두 개, 거리의 합. 자, 거리의 합이 있죠. 여기가 수직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EC죠. 피타고라스형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C는 4고요. 거리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6, 8, 10 직각삼각형 보이죠? 거리 합이 16이 되고요. A가 8이 되겠습니다. B값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축, 단축 거리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16 플러스 8 루트 3 해서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타원이 있는데 방정식을 보고 평행이동이 됐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중심이 어디에 그림이 너무 자 천천히. 자, 중심을 2,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7이 뭐야? 7? 자, 7이 뭐예요? 이 거리 9,0. 이 거리도 7이죠. 빼기 5,0 됐고 45, 45? 그럼 뭐가 보여? 루트 45가 보이죠. 네, 루트 45가 뭐야? 여기서 이만큼 거리, 여기서 이만큼 거리가 루트 45다. 자, 초점 어때요? 초점. 자, 49 빼기 45에 루트 씌우면 되죠.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중심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그러니까 4,0이 하나의 초점이 되고 왼쪽으로 이만큼 0,0이 하나의 초점이 된다. 그런데 점 P는 위의 점 Q가 4,0으로 초점이네. 초점이 있고요. Q 그리고 점 P가 있습니다. 그러면 O는 또 뭐야? 원점이야? 너도 초점이네? 너랑 너의 길이를 곱했을 때 최대값을 구해봐라. 정확히 무엇이 생각나죠? 타원의 정의, 거리의 합이 14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리를 A라고 하면 이 거리는 14 빼기 A가 되죠. 그래서 거리의 곱의 최대값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A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고 따라서 A가 7일 때 최대값을 가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7, 7, 49인가요? 여기에서 이 식을 바꿨을 때 2차 함수 식이 나오는 거 한 번 정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죠.
21번입니다. 얘도 식을 보면은 평행 이동이 되네. 평행 이동. 실제로 여러분들 이 문제, 이 조건 두 개 있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 22번입니다. 기울기 나왔네. 직선, 접선이네. 접선 공식을 알아야겠죠? y는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인가? 더하기 b제곱. 되죠? 그러면은 이쪽 식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4분의 25가 돼서 루트가 없어지면 2분의 5가 나오겠죠. y는 이렇게 접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된다. 직선사의 거리니까 예를 들어서 너와 0,2분의 5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거리를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계산하면 답이 23번입니다. 이 계산량이 약간 많은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타원식 나와있죠. 1사분면 접선 수선의 발 선분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타원도 마찬가지인데 타원, 쌍곡선, 포물선, 원도 마찬가지인데 접선을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이 경우에 접점이 주어진 경우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접점이 주어졌다 라고 세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1, y1으로 세팅을 하죠. 자, 위의 점 하나 잡았으니까 첫 번째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죠. L이라고 할까요?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하면, 자, 공식 알아야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죠? OP 길이의 제곱 구할 수 있죠. 그리고 OH 길이를 구해서 마찬가지로 제곱을 할 수가 있다. OH 길이는 무엇이냐? 직선 L과 0,0 사이의 거리겠죠?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 곱했고요. 자, 거리 공식 쓰는 거죠. 너가 OH 길이죠. 자,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게 pH 길이니까, 자, 제곱 왜 구해야겠어요? 제곱에서 제곱을 빼면 제곱이 나온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의 최대값이 무엇이랑 똑같아요? 너의 최대값하고 똑같은 거죠. 자,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바꿨고요. 자, 너를 이제 어떻게 보자? 첫 번째, 이 식을 변형해서 보자는 겁니다. 변형. 자, 식을 바꿔볼게요. x1 제곱이 뭐가 나오죠? 8 빼기 4y1 제곱이 나오나요? 자, 양변에 8을 곱한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x1 제곱은 8 빼기 4y1 제곱이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x1을 없애고
y1에 대한 식으로만 식을 바꿔보자 라는 겁니다. 식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약분을 하면은 4로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자, 편의상 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3yn 제곱의 유사성을 보고 식을 바꿉니다. 해볼까요? 빼기 식을 이렇게 바꿉니다. 자 윗식하고 아래식하고 같아지게 바꾸고 같아지게 그러면 앞을 어떻게 좀 되죠? 6이 나올까요? 6? 10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윗식과 아래식이 똑같아지면서 무엇이 보인다? 너랑 너랑 똑같은데 다 0보다 크죠? 곱하면 사라집니다. 자, 너랑 너랑 곱하면 사라집니다. 자, 네모 두 개가 0보다 크고 곱하면은 변수끼리 사라지죠. 자, 그래서 무엇을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 값이 있는데 최대값이 얼마? 8.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 2가 되겠죠. 2. 그래서 최대값을 2라고 해주시면 된다. 그렇죠. 자, 다시. 자, 말을 좀 반대로 한 것 같은데. 자, 너의 최소값이 8이죠. 그러면 10에서 가장 작은 8이라는 값을 빼줘야 이 식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최대값은 2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값 2. 자,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구했다? 제곱의 최대값을 구했죠. 마지막에 루트를 챙겨줘야겠습니다. 24번으로 가죠. 그래서 23번은 뭐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까지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문제였는데 뭐 공부하기 좋은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4번으로 갈까요? 초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네요. 식을 정리해 보면 되겠죠. 완전 제곱식 형태로 식이 나오게 식을 정리를 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초점 사이의 거리인데 초점 사이의 거리는 평행이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러한 타원을 생각하자는 거죠. 평행이동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타원을 생각하자. 그러면은 뭐 초점 거리가 이제 6이 나오겠죠. 넘어갈까요? (25번입니다) 자, 위의 점 나왔습니다. 위의 점 첫 번째 대입을 하면 식이 성립한다. 두 번째 접선이네. 공식 알아야겠죠. x축과 만난다. 2분의 a제곱이 4다. a제곱 b제곱 값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10. 26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글을 읽고
생각할 단어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자, 타원 7 보이죠? 7. 그리고 49에서 23을 빼서 루트를 씌운 것도 보이죠? 얼마야? 26 루트야? 이것도 보여야 됩니다. 반지름 길이가 8이다. 8이죠? 자, 49 루트 씌운 다음에 2를 곱하면 14. 거리의 합이 14니까 6 나오겠죠. AFU. 자, 대칭성 따라서 AF랑 BF랑 각각 6으로 가겠죠. 그래서 답은 12가 된다. 대칭성이 나온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였다. 27번. 자, 두 양수를 지나는 직선이 타원에 접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절편 나와있죠. 절편 나와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A가 3B다? A가 3B다를 여기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무엇이 나오냐? 얼마가 나오죠? 직선의 기울기 빼기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자? 반대로 타원에 접하는 기울기 빼기 3분의 1짜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A랑 B가 양수죠. 그러면 타원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A랑 B가 양수여야 되니까 빼기 3분의 1짜리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그래야 A 값과 B 값이 다 플러스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너 직선은 Y 절편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5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을 실제로 구했고요. 방정식 구했고 이 조건을 두 개를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A는 3B를 썼죠. 자, 접선의 방정식 구했으니까 절편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27번 답은 5번. 다음 문제. 자, 타원이 있는데 얘도 대칭성 보이고요. 3, 1, 2루트 2 이런 거 바로 보여야겠죠. 타원이 Y축 둘레 블라블라블라 A, B, F의 둘레의 길이 1, 2루트 2, 3 2 더하기 6해서 8 되겠죠. 답은 3번. 다음 문제. 29번입니다. 29번. 초점 준선 나와 있죠. X축 Y축 그리고 4,0이 초점이다. 준선은 Y축이다. 그럼 포물선이 어떻게? 꼭점이 2,0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게 포물선 C1이다. 두 초점이 원점과 점 A, 타원이 있는데 너를 초점으로 하는 이런 눈알을 그려주면 타원이 되는 거죠. 자, C2고요. 만나는 점 중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P라고 하죠. 자, PA가 5래요. 너가 5구나. 그러면 C2의 장축의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C2의 장축의 길이 구해보죠. 자,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너가 5면 너가 5죠. 맞죠? 그러면 절묘하게 P점의 X좌표가 5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리와 좌표가 같아지는 케이스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추의 길이는 무엇이냐? 타원에 어떠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초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또 이 노란색 선분 직선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무엇이 보인다? 직각 삼각형이 보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볼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거리를 한번 구해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C1 포물선이죠. C1 포물선. C1 포물선은 y제곱은 4px를 x방으로 이만큼 평행도 친 거고요. 자, p가 어디에 있어요? 이 거리가 p잖아. 2네, 2. 그러면 8이 되겠습니다. 실제 C1 곡선에 C1 도형의 방정식을 찾은 거죠. 그럼 뭐 하면 돼? 5 대입해. y 나와. y가 루트 24가 나오겠죠. 아, 그럼 무엇을 할 수가 있다? 노란색 길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구나. 7 나오죠, 7. 그러면 5, 7. 세로 길이가 뭐가 된다?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7과 5를 더하면 거리의 합이 12로 일정하다.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30번. 아이디어만 설명을 하죠.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실제 직선 4개의 방정식을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교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교점이 4개로 보이는데 2개만 구해서 원점 대칭인 것을 사용하면 나머지 2개를 또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점 4개 알았으니까 도형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답은 16.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방정식 나와 있고 2,3. 자, 첫 번째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보여? 아, 너 x좌표 보이는구나. 2분의 a제곱. 자, 너 y좌표 보이는구나. 3분의 b제곱. 자, 넓이의 비율이 어떻다? 2대 3이다. 잘 보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너 길이 b랑 너 길이 b가 2대 3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너가 2c죠? 너가 3c가 되는 거죠. 거리가. 그래서 2분의 a제곱이 얼마다? 4c가 나온다. a와 c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입을 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도 하나 찾았죠? 자, 마지막으로 당연한 식 a와 b와 c의 관계. 이 세 개의 식을 잘 조합을 해서 abc 값을 다 찾아낼 수가 있고요. 계산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8이 나오고요. 32번. 자, 타원이 있는데 내 꼭지점 중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원을 만들어 보자. 넓이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보자. 식을 정리해 볼까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서 12 자, 타원의 방정식을 바꿔봤습니다. 이게 점을 선택해서 원을 만들고 원의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좌표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평행이동하기 전의 기본적인 형태의 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똑같이 성립한다. 여기가 1이죠. 타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2 루트 3 이렇게. 이 중심을 원점이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 점이 5개가 생길 텐데요. 일직선 위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하면 원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를 하고 가장 작은 거는 이렇게 3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외접원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사실 얘가 직각이니까 여기에 중심이 있어서 중심각이 180, 원주각이 90이죠. 1대 루트 3대 2니까 4죠. 자,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이 2, 그러면 넓이는 4파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클 때는 이렇게 3개의 점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이 가장 큰 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1 루트 3, 2 직각삼각형 나왔었죠. 자, 60도 그러면 2배 하면 120도. 그러면 어떠한 각도를 찾는다? 240도를 찾아야 돼요. 왜냐? 원주각 120, 중심각 240. 240이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 너가 얼마예요? 120이죠. 그러면 반대가 240도. 따라서 너가 무엇이 된다?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된다. 그러면 너가 뭐예요? 너가 반지름이다 라는 소리죠. 반지름은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 16파이. 답을 5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33번입니다. 코사인 나왔네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타원 남아있고 초점 x좌표 f, 중심으로 하는 원 5를 지난다. 자, 너가 중심, 너가 초점이니까 거리를 c라고 하죠. 그러면은 원이니까 pf 길이도 c가 되고요. OP 길이는 루트 6. 근데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4분의 1은 자,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계산을 해서 C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C제곱인가요? C가 2가 나오네. 아, C값 찾았어요. C가 2면서 동시에 원의 반지름이 2다. 자, P점은 원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어떤 점? 타원 위의 점이죠. 그러면 반대쪽에도 초점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이어봐야겠죠. 빨간색 거리의 합이 2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가 4고 너가 2고 똑같이 얘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죠.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보자. 자, 이 길이를 K라고 할게요. 그러면 K가 4가 나오죠. 다 구했네. 자, 거리의 합이 6이죠. A값 3이고요. C값 구했죠. A값 구했죠. B값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가 나오느냐? 14가 나온다. 34번인가요? 34번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34번. 자, T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초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다. 원점이 초점인 타원이 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각각 PQ라고 한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대칭성이 있고요. 자, T가 4일 때 최대값 6을 갖는다.
t가 8일 때 접선과 접선이 만나는 점의 y좌표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타원의 식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타원의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로로 눕혀진 그림, 그리고 세로로 눕혀진 그림,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y는 t.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t가 있으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y는 t가 있으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PQ는 항상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y축 대칭?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을 중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직선을 만들었을 때 얘가 y축이다라는 소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가 y축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초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라 그랬죠. 초점 중에 한 점이 원점? 그럼 원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 y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해돼요? 초점 중에 하나가 y축 위에 있어야 된다. 원점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원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왼쪽 그림은 어때요? 이런 데 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왼쪽 그림은 성립하지가 않는다. 그 왼쪽 그림은 x축과 평행한 직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 있어서 그 두 개의 점이 초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그림을 읽어봤을 때 조건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세로로 눕혀진 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t가 4일 때 최대값 6을 갖는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의 중점을 얘라고 하면 이 선을 그었을 때 PQ의 길이가 가장 크겠죠? 길겠죠? 너가 t가 4인 경우, y는 t는 4인 경우, 그때 거리가 6이니까 너가 3이고 너가 3이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점을 무엇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t가 8일 때는 t가 4일 때보다 더 높을 거예요. t가 8일 때라고 해보죠. 그러면 접선을 그리고 접선을 그으면 애초에 대칭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똑같다? 두 개의 직선을 구해서 교점을 구하든 하나의 직선만 구해서 y축과의 교점을 탔던 그 만나는 점의 y좌표는 똑같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t는 4일 때가 이 뭔가 중심을 치는 느낌이었죠. 근데 초점 하나가 어디에 있었다? 원점이었다. 원점은 이 아래에 있겠죠. 너를 x축이라고 해보죠. 그럼 너가 무엇이 된다? 하나의 초점이 된다. 그러면 이 거리만큼, 거리가 얼마예요? 4죠. 위로 올라갔을 때 4가 되는 곳에 또 하나의 초점이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 8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다 했네요. 우리가 결국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거기 때문에 식을 찾아봐야 됩니다. 타원의 방정식을 찾아보죠. 타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4니까 C가 4인 경우고요. 자, 단축끼리 합이 3이니까 단축이 A로서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B제곱 빼기 A제곱이 C제곱이 K있으니까 B제곱은 2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분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 25죠. 20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타원을 어떻게? 중심을 옮긴 거죠. 이 점의 중심인데 0,4니까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따라서 y 빼기 4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가 8일 때, t가 8이다? y는 t는 8이니까 교점 찾는 거죠. 자, 8 대입? 그럼 x값 나오겠죠? 좋습니다. 자, x값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하면 돼요?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해요?
사실 공부를 많이 했으면 평행이동 개념을 바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식 있죠? 교점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너를 중심이 0,0이 되도록 평행이동 시켜요. 그러면 교점도 평행이동이 되면서 이동시킨 타원이의 점이 되겠죠? 그럼 중심이 0,0이니까 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다시 반대로 그 직선을 평행이동시키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실제 계산해 보시면 답은 4분의 41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타원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어요. 복습을 해볼까요? (18번) 타원의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 19번 타원의 정의, 그리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20번 타원의 정의였는데 식을 바꿨더니 무엇이 나왔다? 2차 식이 나왔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21번 평행 이동 개념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22번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개를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23번 문제를 풀 때 무엇이 나왔다?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적용해서 해결하는 과정이 나와 있었다. 좌표를 잡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울기 공식을 사용해서 혹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24번 간단하게 정의를 사용한다. 25번입니다. 그림을 봤을 때 대칭성이란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다. 27번 계산을 잘 하자.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하나만 남게 되더라. 28번 둘레의 길이 타원의 정의를 써야 되는 문제였겠죠. 직각삼각형도 보이고요. 29번 이거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타원과 포물선 두 개의 도형이 동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30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충분히 여러분들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31번입니다. 비율 관계를 여기서 길-이 관계로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식 3개 정도는 조합을 잘 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32번 그림을 그려서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을 실제로 몇 개를 그려보면 3가지가 나올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원이 또 하나가 나올 거예요.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지름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는 특수한 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를 좀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었다. (33번) 코사인 법칙을 2번 적용했는데 적용을 하는 삼각형이 그때그때 달랐죠. 수학 1, 2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좋은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4번. 좋은 문제.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변수가 나오고 그 변수의 범위가 막 나올 거예요. 자, 변수가 여러 개 나올 때 어떠한 변수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타원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복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